소개 감사드립니다. 앞전 타임에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던데 또 이제 오후도 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 받는다 그러면 뭐 어떤 방사선 치료 기법 이름까지 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법에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관리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이란 뭐냐? 이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인데 이게 파장 형태로 있기도 하고요. 또 입자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의료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은 그냥 X선이라고 기본 X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파동 형태입니다. X선은 질량이 없고요. 반면에 입자선, 요새 또 워낙 양성자니 중입자니 좀 핫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입자선은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입자는 좀 더 무거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사선이 됐건 방사선이 어떻게 암을 죽이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수술은 떼내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인데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기전으로 암을 죽입니다.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DNA 가닥을 그 방사선이 끊어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몸의 물 분자랑 반응을 해서 이제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뭐 이제 프리 라디칼, 이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DNA 가닥을 끊기도 하는데요. 하나만 끊어지면 얘네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반반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 다 끊어지게 되면 비로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꼭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이제 예리하신 분들은 그러면 암 조직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도 손상되지 않나요?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저희 치과 진료를 보시면 기본 이제 수술 후에는 한 5주 그리고 완치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막 7주 반 이렇게 길게 소요가 되는데요. 이제 정상 조직과 암의 이제 방사선에 대한 회복 속도가 좀 다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정상 조직이 잘 회복을 할까요? 아니면 암 조직이 잘 회복을 할까요? 암 조직? 암은 암이잖아요. 이제 아무렇게나 생긴 애들이잖아요. 손상을 받았을 때 회복 기전이 좀 엉성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르게 되지를 않아요. 정상 조직은 딱 알맞게 정확하게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한 대 맞으면 다음 날에 금방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암 조직은 더 많이 죽고요. 암 조직도 물론 회복합니다만 더 이제 회복이 더뎌요. 이제 이거를 계속 빵빵빵빵 주다 보면 정상 조직은 어느 정도 좀 저희가 회복을 시킨 상태지만 암 조직만 좀 골라서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전으로 좀 길게 한다. 이게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막 방사선 치료 하면 막 힘들지 않냐, 뭐 방사선 치료 받으면 고통스럽지 않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사선은 무색, 무치, 무미, 무형. 인간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치료 받으시면서 누우셔가지고 방사선을 받았더니 이렇게 찌르르한 느낌이 들고 훅 열감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느끼시는 게 느낌이 있고요. 방사선 자체를 느끼는 게 아니고 받다 보면 이제 조금 정상 장기들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급성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작용을 좀 관리하면 된다. 치료 자체 받을 때 고통스럽진 않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 말씀드릴 텐데요. 대부분이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로 X선을 이용한 겁니다. 이럴 때 저희가 선형 가속기라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여기 가속기도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누워 계시면 여기 위에서 이제 이 치료기 헤드가 돌면서 방사선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많이 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크 테라피니 통모 테라피니 종류가 많은데요. 그냥 전부 다 정밀 치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차종이 좋은데 뭐 현대차냐, 뭐 기아차냐, 뭐 아니면 벤츠냐, 뭔가 다 그냥 조금씩 다른 종류의 장비지 실제로 조사하는 것들은 굉장히 정밀하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크 테라피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게 만약에 복부에 림프절이 있고 여기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아크는 이제 호라는 뜻입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치료를 하고요. 여기 환자분이 누워 계시면 여기 치료기 헤드에서 방사선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막 손가락처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치료기 헤드에서
정밀하게 방사선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동일하게 빵빵 쏠 수만 있었는데 요새는 이게 치료기 헤드에 붙어 있으면서 방사선을 굉장히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료 계획은 굉장히 정밀하게 했는데 환자를 매일매일 또 눕혀야 되잖아요. 만약에 잘못된 데 누웠다 그러면 치료가 잘못된 데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게 미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실 들어가시면 치료실에서도 약식으로 굉장히 저설량의 X선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가 될 수도 있고 CT가 될 수도 있고 저희 그래서 이렇게 뼈나 잘 보이는 걸로 맞추기도 하고요. 요새는 그 콤빔 CT라 그래서 굉장히 저설량 CT를 이용을 합니다. 치료 전마다 아니면 뭐 저희가 정해놓은 프로토콜대로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궁 경부암 근치 목적으로 자궁이 있는 분들 저희 방사선으로 완치 목표로 치료를 할 텐데요. 처음엔 종양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룩한 채로 이 주황색 선을 따라서 자궁을 맞춰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특히나 평평상피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5번 정도 받았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 빠르게 줄어서 이게 좀 헐렁해졌죠.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 방사선 조사 영역 내에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이 또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저희가 치료 계획을 다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결정을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성자 중입수 치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를 그 자궁 난소암에도 할 수 있냐? 아직까지는 뭐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이제 비급여긴 한데 특히나 양성자는 일부 급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근거 수준이 낮아서 골반 종양에서는 이거 양성자 치료조차도 비급여고 조금 아직 치료가 정밀해지는 데까지 X선 치료까지처럼 정밀해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인암에서는 또 특히나 이제 근접 방사선 치료 역할이 되게 큽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는 외부에서 쏘는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 근접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자궁이 있으신 분들은 자궁 안에다가 기구를 집어넣습니다. 좀 불편해요. 근데 그래도 이걸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리듐 190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안에서 굉장히 고설량을 내거든요. 그만큼 고설량을 내고 조금만 멀어져도 설량이 뚝뚝 떨어집니다. 가까이에는 고설량을 주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방광이나 직장에는 설량을 적게 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치료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이 자궁관 근접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 성적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예전에는 이것도 엑스레이 찍어서 했었는데 요새는 MRI나 기본 CT 촬영해서 하고 있어서 정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도 이제 질 단면에 수술을 잘 해주셨지만 이렇게 조금 눈에 보이지 않던 종양이 남아 있거나 좀 너무 간당간당하다 아니면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또 질 재발이 조금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질에다가만 방사선 치료를 수술하고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거 쓰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설명드릴 때 비비빅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거 집어넣는다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기둥 같은 거를 질에다가 쭉 집어넣으면 이제 크게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크게 불편하신 거 없이 질에다가 고설량 주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료는 이렇게 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냐? 간혹 좀 오셔가지고 뭐 방을 잡아야 되거나 뭐 주변에 병원에 지내려고 하는데 미리 방을 아예 계약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바로 치료할 줄 알고 저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CT를 다시 찍어요. 그 여태까지 검사를 다 하셨지만 CT를 방사선 치료 계획용으로 추가해서 찍습니다. 방사선 치료할 때 자세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무릎 아래 베개도 되고 팔도 어떻게 고정할지 뭐 윙보드라고 이제 고정기구를 위에도 쓸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이렇게 딱 정확한 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놓고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사가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주황색 선이나 보라색 선으로 그리고요. 그다음에 좀 피해야 될 것도 이제 컴퓨터에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방광이나 직장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퇴골두 이런 것들을 다 그려놓고요. 그러면
그 컴퓨터 계획에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줄지 다 계산을 하고 이제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또 장비가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장비에서 여러분들의 그 방사선 치료 계획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예정대로 되는지 이제 품질 관리 같이 하면 이거를 바쁘게 달리다 보면 최대로 빨리 해도 이제 이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2일 내에 해드리려고 하는데 병원에 따라서는 뭐 한 일주일 정도 프로토콜로 잡고 그냥 좀 여유 있게 하시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강좌가 난소 자궁암이라서 이제 난소 자궁암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금 경부암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저희가 근침목수로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내막암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수술 후에 많이 쓰이고요. 또 난소암 환자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소암에서는 지금 워낙 수술 항암이 주가 돼서 저희의 역할이 다소 미진합니다만 또 필요할 때는 의뢰를 주셔서 같이 이제 다학제로 논의를 해서 치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 저희가 단독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골반이나 복부 필요하면 포함할 수도 있고 외부 방사선 치료한 다음에 자궁관 근접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여기에 뭐 항암이 같이 약하게 이제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항암 같이 산부인과에서도 해주십니다. 수술 후에도 외부 방사선 치료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필요하면 질근접이 추가가 되고요. 자궁 내막암은 수술 후에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도가 아예 낮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있다 그러면은 질근접하고 조금 위험도가 좀 더 높다 그러면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에다가 질근접 방사선 치료 추가할 수도 있고 아예 저희 없이 뭐 항암으로 바로 가기도 합니다. 이제 난소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직 역할은 없는데 조금 저희가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암 열심히 했는데 일부분만 남았다. 한 군데만 조금 남았다. 그거 가지고 항암하긴 좀 아쉬우니까 방사선을 그 부분에 뭐 좀 추가를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암종에서 뼈전이로 아프시거나 피가 나거나 할 때 저희가 통증 완화, 출혈 완화 목적으로 시행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 건데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거 머리. 오,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머리 하면 빠지고요. 이제 머리에다 하면 빠지지만 저희는 이제 주로는 골반 복부니까 빠지진 않습니다. 이제 부작용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사선 단독과 동시 항암과 동시에 하는 거 당연히 같이 하는 게 세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방사선 치료 효과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거라서 아주 강한 항암을 같이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항암제를 하면 좀 더 부작용이 더 빈번하고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방사선 치료하는 구역이 이제 골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점액변 나고 설사 나거나 울렁거릴 수 있고 또 배가 아프실 수 있고 그리고 요도나 방광이 있으니까 좀 소변 증상들, 배뇨통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미약하게나마 골반 뼈가 있어서 골수 억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항암을 추가하면 여기다 이제 항암제 부작용 좀 변비나 뭐 신기능이나 뭐 이독성도 드물지만 이제 있을 수 있다고는 하고요. 골수 억제도 조금 더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증상 조금 더 심하게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거를 관리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항암외래나 이제 저희 치료 쪽 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희는 뭐 양이잖아요.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약을 주로 주죠. 뭐 변비다 그러면 변비약 드리고 울렁거린다 그러면 울렁거리는 약 드리고 그런데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치유를 해보시겠다고 견뎌보겠다고 약을 챙겨드리는 걸 좀 안 드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끝나고 회복하면 되니까 다 몸을 만들어서 빠르게 치료를 종료하는 게 모든 면에서 낫거든요. 그리고 정말 자연에서 효과 있다고 한 성분들을 뽑아놓은 게 약이기 때문에 좀 챙겨드리는 약은 빼먹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이 조절. 근데 그렇다고 뭐 암에는 야채가 좋다더라 그러고 고기 아예 안 드시거나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 잘 해주셔야 되고 설사 나는데도 막 야채만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섬유질 많이 들어가서 훨씬 설사가 심해집니다. 이제 설사가 날 경우에는 좀 죽이나 이런 식으로 좀 소화 잘 되는 거 드시고 좀 음식을 증상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심하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무 환자분이 힘들다 그러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좀 회복한 다음에 치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기 부작용은 대부분 한 3개월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할 때는 힘들어도 크게 치료 뭐 많이 걱정은 하진 않고 나중에 만성기 부작용을 좀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요. 이게 장이 조금 헌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빨긋빨긋 내시경 하면 이렇게 좀 빨갛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잇몸처럼 이런 곳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좀 심하게는 뭐 협착이나 폐쇄, 뭐 천공, 누공, 종양의 처음 침범 부위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방광 같은 경우에도 피가 나기도 하고 이제 방광염 증상으로 좀 만성적으로 비뇨기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뭔가 관리보다는 결국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좀 경과 볼 수도 있고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요. 약물 쓰거나 필요하면 내시경으로 지혈하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그 증상에 맞춰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조금 관리하실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제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폐경 전이었던 분들은 난소가 방사선을 받게 되면 그냥 조기 폐경이 됩니다. 그리고 질건조나 위축, 협착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 그리고 조금 워낙에 골밀도가 좀 낮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방사선 받았던 데서 좀 골절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질 확장기라 그래가지고요. 조금 혼자 하시긴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질 확장 기구 이런 것들을 질 협착 방지 위해서 말씀드리고 건조증 관리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강의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주실 것 같아서 들으시면 되겠고 이제 골절 이런 것들은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양제 뭐 먹어야 되냐 그러시는데 저희 병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정희영 교수님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하시라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운동하라 그러면 저 만보 걷는데요 이러세요. 그래서 걷기는 운동을 안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아무래도 근육이 있어야지 골절도 예방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이들 이제 암 진단이 됐고 또 특히나 재발 한번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서워하세요. 조금만 아파도 이제 암이 아닐까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 막 그러면서 다 일을 그만두시고 막 암 환자로만 지내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너무 제가 봤을 땐 좋지 않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병원 잠깐 오실 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잊고 또 다른 역할들 뭐 이제 어머니로서 아니면 직장 다니시면 이제 직장에서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